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다 이러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전두환이하고 다를 바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버텨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버텨봤자 전두환이 역시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출석 요구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금 수치 거절하는 방식, 또 수치인 부재 이런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인이 뻔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켜 보겠다 이런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시킨다고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재가 이제 윤석열이한테 이걸 송달로 간주할지 그러지 않을지 하는 부분을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이가 국가기관이 행하고 있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탄핵 심판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송달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유치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서류를 놓고 오면 그것은 바로 유치 송달이라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헌재가 이를 모를 리 없지만 가능하면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서류 자체마저도 거부하게, 받는 것마저 거부하게 된다면 헌재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사안이죠. 그런데 윤석열의 페이스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은 그냥 대충 뭘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좀 부끄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란입니다.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모두 다 눈으로 봤듯이 총뿌리를 국회의원들의 가슴에 향하게 하고 또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했던, 실탄까지도 모두 장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모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뻔뻔하게 그런 심판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결하지 못한다면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은 대한민국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 이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석열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을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늘 말하지만 굉장히 겁이 많은 놈입니다. 그래서 가면 죽는 줄을 뻔히 아니까 바로 구속이니까 자꾸 버텨보는 것이죠. 그러면 공권력은 어떻게 행사돼야 됩니까?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제대로 체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권력이 아닌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런 내란 죄를 저지른 내란 피의자, 지금 현재로서는 피의자가 되겠죠.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금해야 되겠죠. 탄핵이 지금 윤석열이가 처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바로 받았습니다. 박근혜 역시 탄핵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가 뭐라고, 네가 뭔데 서류마저도 접수를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 자식은 TV에 나와서 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 입으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피하지 않겠다, 이따위 괴소리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막상 탄핵이 되고 서류가 송달이 되고 하니까 쥐새끼처럼 숨어서 종이 한 장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지막지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지금 천천히 받으면서 늦게 안 받으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망상, 미친 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어떻게 여론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자라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지금 잘했다,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게 잘했다, 선관위에 난입한 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신병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치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드러납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만 높아질 뿐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에 대해서도 공개 비공개로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도 결국은 모두 다 피의자들입니다. 내란의 공모한 자들이죠. 결국 다 처벌해야 됩니다. 한덕수도 처벌해야 됩니다. 한덕수 저 능구랭이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뭡니까? 어떻게든 탄핵 늦추고 어떻게든 방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3명 속히 임명해야 되고, 물론 국회 청문회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임명해야 되고, 또 내란 특검 반드시 지금 1월 1일까지 뭉개고 갈 모양인데 12월 31일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24일까지 입장을 밝혀라. 그러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 저 능구랭이 한덕수를 탄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탄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직책이 없어. 그러면 검찰 체포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식이나 되는 놈이 대통령이 그 개지랄을 할 때 막지 못했으면 공동 책임자죠. 공동 정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도 바로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탄핵이 되고 나서 지가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 그때도 이미 그때가 돼도 수사는 받아야 됩니다. 내란 수계랑 같이 공모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좀 빨라질 수 있다. 한덕수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구렁이 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평생 그렇게 더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 빨리 공포하지 않으면 또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그것을 노리고 공수처에다가 넘겼던 겁니다. 이 사안을. 소위 말하는 공조본에 넘긴 거죠. 왜 넘겼겠습니까? 한덕수가 내란 특검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기소를 못합니다. 경찰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그러면 이 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의 우두머리가 또 윤석열이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왜냐? 지금 6명,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심리는 할 수 있으나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법에 7명으로 한다고, 7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명밖에 없어. 그러면 탄핵 심판이 심리는 할 수 있으되 판결은 못하는 이런 더러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한덕수가 맡고 있다. 아주 더러운 작자가 바로 한덕수다. 윤석열이만큼 추잡하고 더러운 새끼다 이 말이야. 한덕수에 대해서 다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보통 놈이 아니야, 이 놈이. 고관 대작으로만 평생 살았잖아요. 그런 놈은 피해갈 줄을 알아. 왜?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래서 능구랭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구속된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5명이 군인들도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도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될 겁니다.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놈도 구속이 되겠죠. 구속 지금 됐나 안 됐나? 하여튼 돼야 됩니다. 노상원이도 마찬가지. 모든 놈들이 다 지금 구속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윤석열의 내란만 제대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것을 한덕수가 모릅니까? 한덕수 너도 내란죄니까 무섭긴 하겠지. 그러나 여기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감해질 수는 있어. 한 3일. 형무소 한 15년 살 거 14년 360일로 감해질 수 있단 말이야. 한 5일 정도. 그걸 지금 모릅니까? 지금 윤석열이 감싸면 감싸집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윤석열의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자는 내란 피의자입니다. 내란입니다. 내란. 수사 당국이 조사를 계속 앞으로도 할 것이고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내란 수괴로서 총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탄핵안에 내란 수괴로 지목이 돼 있어요. 적시가 돼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가 돼 있어. 내란 우두머리는 총살이라니까요. 그걸 모릅니까? 한덕수 네가 그걸 모르냐고. 이 능구랭이 영감탱이야. 다 알잖아.
그러면서 왜 탄핵을 늦추려고 하는 것이죠? 왜 탄핵이 늦어져야 되는 거지? 한덕수 말해봐요. 왜 탄핵이 늦어져야 됩니까? 하루라도 늦게 감옥 가고 싶어서?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어. 당신도 가야 돼. 에? 정권을 빨리 잡은 자는 빨리 몰락합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이 아닙니까? 에? 지금 군인들은 총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죄를 함께 했다면 총살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게 법 아닙니까? 군인은 총살당할 것이고 장관들 그리고 한덕수 당신 역시 마찬가지로 일생일대에 쌓아놓은 그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을 일으킨 자가 되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내가 어느 정권에서 장관 했네 라고 족보에 쓰지도 못해. 내란죄를 저 역적이라니까. 역적 능지처참. 조선시대 같으면 지금 그냥 세상 좋아진 줄 알아. 어? 능지처참이야. 그런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든 꼼수 좀 부려본다. 윤석열이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네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야.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왜? 이런 자들이 지금 다 윤석열 편에서 장난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죽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식이나 한 놈이 2년 반씩이나 대통령이나 헤쳐먹고 공적 서류도 제대로 못 받고 쥐새끼 같은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척, 야문 척, 뭐 정의의 사도인 척 다 하고 이제 와서 쥐새끼 같은 행태를 한다? 참 더럽고 치사하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면 대통령을 지낸 자의 모습도 아니고 조폭 우두머리도 너보다는 더 나아. 조폭을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조폭도 우두머리는 밑에 놈들을 위해서 지가 자기를 바칠 줄 알아. 그게 바로 조폭 우두머리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 맞잖아. 쓰레기지. 더러운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도 아니야. 하여튼 원래 그런 놈인 줄은 알았는데 요즘은 진짜 이런 더러운 놈이 세상에 있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추잡해졌나 싶으니까 저 쓰레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에? 한덕수 너도 마찬가지야. 영감탱이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사람 대접 받으려면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에? 뭐 대단한 척 폼 잡지 말고 대통령 다 된 척 요즘은 잣대맞대 하고 돌아다니대. 내일 모레 감옥 갈 놈이. 국민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너희들이 국힘이야? 참으로 사악한 것들이다. 국민의힘은 사악한 존재들이다 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국민의힘을 맹폭합니다. 맹폭. 진짜 맹폭합니다. 조갑재 선생, 이분은 말 그대로 보수 우파의 좌장격이잖아요. 이분이 뭐 조선일보 기자부터 시작해서 뭐 월간 조선 편집장도 지내시고 요즘 뭐 조갑재닷컴 요즘 하고 계시죠. 이분 완전히 보수 꼴통이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보수 우파의 뭐 좌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분개를 했더라고. 이분이 분개를 하니까 좀 웃기긴 하더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지난 18일에 조갑재닷컴에 썼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조갑재 편집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역시 보수파의 좌장답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못하는 국힘은 이적단체다. 이적단체죠. 국민의힘은 이적단체입니다. 이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다. 더럽게 미친 것이다. 조갑재 선생이 한 말이에요.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다. 국민의힘, 너희들은 더럽게 미친 작자들이다. 라고 조갑재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치광이가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전율한다고 그랬어요. 전율한다. 야, 정말 보수, 그러면 안보에 가장 일단 관심이 높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니들이 돈 벌어서 니 맘대로 살고, 못 살아도 니 맘대로 그것도 다 니가 일 못해서 그런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일이 뭐야? 보수우파. 안보. 근데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이러면 보수가 아닌 거지.
이미 조갑재 선생은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너희들은 미치광이 새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22일 공개를 한 그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 통치권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것은 반란군 수재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두환이라는 참 전대무문의 악마, 그 악마를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같은 놈이 나타났다. 전두환을 처단하지 말자고 했던 놈들은 반성을 하시라. 나이를 처먹었건 말았건 니들이 무엇이었대? 화합이 어떻고 저쩌고 죽일 놈은 죽여야 화합이 되지. 광주 시민을 몇 명을 학살했어요. 전 국민들 다 입틀막하고 독재를 몇 년을 했어. 그런 놈을 살려주고 그런 놈이 자연사하도록 놔두니까 윤석열이도 지가 전두환인 줄 알고 이 개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갑재 선생이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갑재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자, 정규재 선생. 이분도 보수 원로죠. 이분께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이 아니라 내란범이다.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그런 정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무너지면 이재명이 들어선다고 지금도 그런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핑계로 그들은 지금도 위선의 체면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정상적 선택을 모두 외면해온 무속의 자식들이다.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 너희들은 무속의 자식들이다. 날마다 작두 타냐? 이렇게 정규재 선생도 비판을 했습니다. 정규재 선생이 최근에 한 말 중에 명언이 하나 있죠.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한 가지를 알려준대. 국민의힘이 다음 대권에서 이길 필승의 카드 하나를 알려주겠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영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으로 영입을 해라. 그러면 니들이 정권 재창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지만 하여튼 무속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무속의 자식들이다. 라는 말. 그리고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민의당은 이적단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보수 원로들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헌재가 2시에 윤석열이가 서류를 모두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눈치나 보고 국민의힘 눈치나 보는 그런 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보세요. 국민을. 똑바로 국민을 보고 어떤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윤석열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